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뭐 대응하기가 뭐 녹록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나마 뭐 친환경 섹터라든지 원전 섹터 뭐 시장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뭐 그런 섹터는 뭐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한 친환경과 원전 섹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섹터는 정말로 오늘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따분하고 쉽지 않은 흐름이 오늘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온갖 악재가 또 갑자기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뭐 이때다 하고 나온 건지, 아니면 참 타이밍도 너무 좋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투자 재검토 이슈, 또 현대차 최근 얼마나 좋았습니까? 머스크의 칭찬,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추후에 머스크가 경악할 것이다 뭐 등등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었는데, 독일에서 제2의 디젤 게이트 우려감을 또 내비치면서 악재 속에 그간의 기대감을 일순간에 뺏어가 버렸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온갖 주변에 지뢰밭이 널려 있다 보니까 뭐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이렇게 시장을 정리하고 또 제 사무실 안에 있는 이 커다란 칠판 두 개의 이 시황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업데이트하고, 지금 산업에서 뭔가가 박살난다, 흔히 뭐 속된 말로 작살이 나버릴 것 같다라는 거가 있으면은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뭐 지워가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는데요. 그렇게 보더라도 쉽지 않은 게 지금의 시장이고, 뭐 조금만 올라간다 싶으면은 팔고자 하는 이 매도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주식을 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하면 짧게 지금은 보는 구간이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속되는 경제 지표 둔화 시그널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또한 갑작스러운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재검토 리스크로 보는 위기, 현대차 리스크, 반면 원전 및 친환경 등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은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는데 어찌어찌 또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2.17%. 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고 IT 반도체도 뭐 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전지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빠졌는데, 중소형주 조그만한 잡주들은 반등을 꽤 하면서 지수는 뭐 나쁘진 않았다, 반등은 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넉넉하지 않고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라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환율이 1299.9원까지 올라와서 다시금 1300원에 트라이 하는데, 환율 차트가 매우 위태위태하게 급등 차트 모습을 가지고 가다 보니 이런 부분도 우려감이 있죠. 단기적으로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용잔고는 지금 18조로 나와 있지만 어제 8천억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도 2천억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17조대로 환율이 신용잔고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잔고를 17조로 잔고 비율을 생각을 했는데, 이 추세로 보면은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신용잔고가 더 깨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아직 시장 보수적으로 보면서 쌍바닥이 나오는지 체크를 이 부분에서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요. 자, 지수를 보시면 미 증시가 어제 무려 2%대 하락을 좀 보였죠. 2%대 후반 하락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이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테슬라, 아마존, 뭐 애플 할 거 없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아마존의 매출 둔화 우려,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이 차량 출고 대수 31만 대 예상에서 26만 대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위기감을 또 만들어서 또 급락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 개파락을 크게 하고 아침부터 정확히 말하면 10분간 네, 코스닥이 1000억 매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코스닥에 쉬지 않고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아침에 보시면은 10시까지 무려 거의 2천억 가까운 매도, 그 다음에 오전까지 매도 나왔다가 사는 거는 소폭 사는 거죠. 500억 정도 담고 기관도 살 때 원웨이로 하루 종일 팔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냥 포지션을 줄여버렸다 라고 뿐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금요일날 들어왔던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가는 모습도 좀 보여졌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왔던 5천억 중에 뭐 제로 베이스 됐고요. 이제 다시 그런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들어오는지 그 정도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소폭 하회가 되면서 더불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미국 및 국내 증시 균적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금 경제 지표의 둔화에 발목 잡히는 증시의 모습입니다. 우선 유럽의 제조업 PMI 급락, 또 미국의 PMI 하회 등까지 어찌어찌 시장에서 넘어가는 모습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에 뉴욕 급락에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급락했을 때 좀 더 밀렸었어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까지 보고 장 초반에 매우 빠르게 올라갔다가 지수가 이 급락이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니까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는 총재의 이 연수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지속하겠다. 근데 경기는 좋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니 연준의 신뢰가 또 어긋나는 모습에 시장이 추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유명한 캐시우드 CEO가 있죠. 캐시우드 CEO가 또 발언을 하면서 이미 시장은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연준과 반대의 의견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위기감을 느끼고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증시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기다리고 있고, 또 금일 근원 소비자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 등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전일까지 시장의 반등에 대한 전제를 저는 환율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었죠.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네, 근데 일단 환율이 거의 1,300원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진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을 굉장히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카페에 그리고 텔레그램에 리포트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추후에 즉 불황 국면이 온다면, 그러니까 그 리포트에서는 불황이 왔다가 아니라 불황이 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인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의 크레딧 리스크에 집중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이 표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취약하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그런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지수는 지금 당연히 이번에 만든 저점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탈하게 되면 하락의 각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죠. 이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에서 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또다시 매도를 불러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바닥을 만들고 가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LG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재검토 소식과 최근 잘 나가던 현대차의 제2의 디젤 게이트가 될 수 있는 악재 발생 속 2차전지도 우려가 되고 자동차 섹터도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네요. 일단 뭐 과거에 이 스텔란티스도 독일에서
조사를 좀 받았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게 좀 나오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 현대차 굉장히 좋은 뷰로 접근했을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돌발락지가 나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을 한번 재점검해 보면 먼저 휴대폰, 자, 삼성전자 재고 5천만 대라고 하죠. 자, 가전 재고 많아 부품 오더 컷을 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아주 좋았으는 LG엔솔의 재검토 속 투자 재검토 속 코멘트에 경기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재검토한다. 또 자동차 생각지도 않은 디젤 게이트 속 테슬라 이슈가 또 하나 발목을 잡죠. 출하량 전망치 31만 대에서 26만 대, 하향 보고서 등등 찜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반면 친환경 섹터, EU 투자 확대 및 에너지 위기에 따른 변화, 또 원전, 정부 지원, 글로벌 투자 확대로 인한 기대감 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고요. 하반기에도 이게 계속 주도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선, 지금은 호황기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조선 기자재 중에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을 중에 우량한 중소기업을 찾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조선의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돈을 바로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과도한 부채 등등 이슈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중소형주 단의 조선 기자재 업종들은 바로바로 이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서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원전 ETF 그리고 대통령, 장관의 유럽 순방 기간에 지속적으로 원전 섹터가 매우 강합니다. 한정지수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22%가 올랐고 투산 에너빌리티도 오늘도 원전 안에서 대형주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내일까지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장관이 돌아오더라도 이 상태가 저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기회를 포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참 많아 보이는 섹터니까.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후 2시에 이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는 어찌되었던 매매 타이밍이 여러 번 나왔던 섹터예요. 특히 캐몬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재료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절에 나온 백신이면은 막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코로나 끝난 이후에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소멸해버리고 주가의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료 소멸로 대응하셨어야 되고요. 오늘 이 오일머니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었죠. 이재용, 정의선도 경쟁한다라는 이슈인데 중동 말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그다음에 과도하게 이 올라간 오일로 인한 중동의 이 막대한 부의 축적, 그게 이제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그들도 유가의 이 점진적인 하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투자는 인프라 그리고 막대한 자금에 의한 투자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2,999원 거의 꼭지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캔들이 급락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죠. 좀 내려왔다가 이번 주에 이거를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장이 뚫려버리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것도 환율이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해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수를 거의 안 하고 좀 관망을 하다가 시간에 한 종목 매매하고 그냥 마감 방송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밤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먼저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뭐 물가 지수, 뭐 등등 또 이런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고 등등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자, 종목 보죠. 먼저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흐름도 좋았었는데 매매는 안 하지만은 이런 차트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 실적 둔화 하향 이슈가 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이던스 미달 이슈가 있어서 조금 하락이 확대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LG 화학도 동반해서 좀 많이 밀렸죠. LG는 계열이 LNF인데 LNF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가권에서 흐름이라 박스권을 그리는 하단으로 오는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권리락 이후에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상승이 돼, 떨어지면 이 과도한 매물에 의해서 지속적인 이 약세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나 좀 봐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당분간은 굉장히 변동성에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 안정을 찾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LG 생활건강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중국의 봉쇄 완화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 거고,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그냥 데드캣 바운스 성격의 중간중간 반등이고 실적이 턴하는 흐름이 없다 보니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그제 이번 주 월화수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권에서 잡아야 되는데 오늘도 매매를 저는 못했습니다. 전에 밀렸을 때, 시가 밀렸을 때 잡아야 되는데 조금 더 싸게 잡아 보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매우 강한데, 일단 내일 뭐 폴란드까지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단기 모멘텀은 좀 사라지죠. 그 이후에 이러한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다시 움직일 수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정부 초기에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좀 가지고 왔던 BHI는 오늘 어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조금 더 사서 올라가면서 시간에 좀 밀렸길래 좀 더 사고, 이렇게 지정 고점 언저리까지 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더 이상 좀 보진 않았고요. 오늘은 시간 외에서 보성 파워텍 정도만, 여기에는 없죠. 보성 파워텍 정도만 들어가서 저 위에다가 매도를 했네요. 이제 상한가는 못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점에 들어갔는데 갭을 좀 높게 들어주길래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도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상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시간에 우리 기술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쪽 종목군들 내일도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원전 뭐 대장주들은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자리라 뭐 힘을 내면서 신고가를 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다 주가가 낮지를 않아서, 그리고 서전기전은 좀 앞이 답답하고 막혀 있어서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한전산업도 오늘 차트를 좀 잘 만들었는데 얘도 좀 무거운 게 있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 기술 위주로 조금 계속 저는 좀 무거운 종목 위주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외 원전 ETF 오늘도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아침 밀리면 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ETF 괜찮아요. 원전 ETF도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전 ETF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중동의 이슈, 원전 이 복합적으로 다 엮여서 이쪽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CS 베어링이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시간에서 풀리면서 개파락을 했는데, 저는 얘가 이렇게 또 빠르게 돌려줄지는 몰랐네요. 엄청 강하게 가서 하고 그냥 쳐다만 좀 봤고요.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풍력도 어느새 바닥권에서 지금 2배 넘게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풍력 쪽에 동국 SNC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습니다. CS 베어링보다 아침에 좀 더 빨리 올라왔고, 이 돌파 구간이죠. 굉장히 빨리 올라온 가운데 뭐 다른 종목군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동국 SNC 정도만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정확히 이 돌파짜리 들어가서 시세 줄 때 엔벨로프 상단 언저리의 전량 매도를 하고, 뒤에는 눌림을 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풍력 그리고 태양광 종목군들이 다 강했는데, OCI는 결국은 신고가를 만들 걸로 예상이 드네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또 밀리면 매수로 대응하고, 횡보하다 밀리면 매수로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계속 위로 가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DN도 좀 아쉽긴 한데 잘 돌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SDN은 좀 공략하기는 별로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IT 반도체 많이 힘든데,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은 그래도 저는 DDR5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보고 있는 종목이고, 눌렸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SPG라는 종목 오늘 좀 과하게 좀 밀려 내려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로봇 감속기 외에도 가전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있다 보니까 실적 우려가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봇에 대한 성장성 감안해서 조금 밴드를 낮춰서 저는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 현대로템 방산 원전을 주로 취급을 한다, 이번에 그 외교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좀 많이 저도 이게 물려 있었었는데 오늘 일단은 해피하게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다 하고 나오게 됐네요. 카페에서도 음봉매집이라는 말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음봉매집하고 이렇게 밀었다가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한 반등이고, 주식에는 이 추세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하락하던 추세대가 있죠. 추세대를 어떻게 만드냐면, 정확히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이면은 이 추세대, 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 추세대들, 이런 거 잘 보셔야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부 매도를 하고 오늘 나머지를 매도한 건 이 추세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관련된 모멘텀을 좀 만들고, 긴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저는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그냥 SK 바이오 사이언스 올라가는 거 좀 보면서 캐몬 매매를 조금 했었고요. 뭐 이런 뒷구간은 사실은 재료 발표 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뒤에는 매매하기 좀 그래서 이 앞에서만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하고, 오늘 상한가에 가는 보로노이라는 종목 매매를 했는데 굉장히 좀 짧게 매도가 됐죠. 굉장히 짧게 매도가 됐는데, 그래도 이 폭도 적진 않습니다. 3% 맞춰서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서 설마 상한가 갈까 했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가입니다. 얘 시가가 이 위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이 시가를 돌파하는 그 흐름, 강도만 본다면은 신규 상장주는 매매 기법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려운 시장 속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시장 대응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